안녕하세요, 리뷰남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따끈한 이어폰이죠. JBL 투어 프로 2를 세계 최초로는 아니고 국내 최초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녀석은 아주 특이하게도 요 전면에 보면 요 풀칼라 터치 디스플레이 1.45인치 디스플레이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 신선하기도 하고 또 요상하기도 해서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관부가세까지 치면 한 37만원 정도의 가격인데요. 국내 출시를 해도 아마 비슷한 가격대일 거라고 합니다. 네, 가격을 보면은 커다란 헤드폰과 비슷한 가격인데요. 과연 그 돈값을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칼라는 블랙과 샴페인 골드 두 가지를 출시했는데요. 블랙은 뭐 흔해 빠졌으니까 저희는 샴페인 골드를 주문해 보았고요. 택배를 뜯어 제껴보니까 실물은 고급진 은색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왜 골드지 싶었지만 찾아보니까 샴페인 골드가 딱 요 정도 색깔이었고요. 뚜껑을 열어 제끼면 이렇게 크롬 라인이 휘 감겨 있고요. 뒷면에는 고무 판때기가 있어요. 아마도 무선 충전 시 덜 미끄러지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고요. 전면에는 문제의 전면 디스플레이가 계십니다. 이거 뭐 흑백 당연히 아니고요. 완전 컬러 디스플레이에 분해 넘치게 터치까지 가능한 부분이고요. 자, 요거는 뒤에서 좀 더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느낌은 생각보다 크고 묵직한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가 붙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이어폰도 케이스도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에어팟과 비교하면 요 정도 사이즈가 되겠고요. 먼저 화면을 살살 터치해서 잠금을 풀어 제끼면 가장 먼저 플레이 화면이 기어나오고요. 옆으로 쓸어 밀어 제끼면 각각의 다른 기능의 화면이 기어나옵니다. 근데 이게 화면 터치가 좀 잘 안 되는 느낌이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은 이렇게 그냥 막 터치를 해도 반응이 그냥 빠릿빠릿하게 오는데 이 녀석은 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이 손끝에 정성을 다해 터치를 해야 인식이 좀 된다는 그런 단점이가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이어버드와 케이스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고요. 우측에는 시간이 표시되는데요. 이 시간은 스마트폰의 시간과 자동으로 연동되어 표시가 되는데 단 스마트폰에 JBL 헤드폰 어플을 실행시켜야만 연동이 됩니다. 자, 화면 키면 올 컬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열어주시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플레이하고 전곡 후곡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두 번째는 음량 높이고 줄이고. 자, 여기 부분은 이제 이렇게 켜주시고 보면은 여긴 토크스루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끔 음악은 낮춰주고 주변 소리 이제 잘 듣게 해주는 거. 요거는 주변 소리 듣기. 요거는 노이즈 캔슬링 해가지고 이 세 개를 이제 모두 바꿔줄 수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이퀄라이저인데 보컬 모드, 뭐 베이스 여러 개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 메뉴는 나 이거 좀 필요가 있나 잘 모르겠는데 5분, 10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알람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 메뉴는 이게 공간감 사운드 뭐 주는 거라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음악 전용인지 게임 전용인지 뭐 영화 같은 영상 전용인지 이런 모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크린 이게 어둡고 미드 밝고 이렇게 밝기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락 화면을 아까 그 알록달록한 색깔 말고도 다른 부분으로 바꿀 수 있고, 심지어 이미지를 삽입하면 그 이미지를 그 락 화면 푸는 쪽에서 화면 설정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보이스 어웨어 기능은 통화, 뭐 화상 채팅 이런 걸 할 때 나에게 들리는 내 목소리 요 크기를 조절해주는 기능이에요. 사일런트 나올 이것도 진짜 좀 특이한 기능인데, 요 맨 처음에 이거는 벗었을 때 이제 재생이 이제 켜지고 꺼지고 자동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기능을 켜고 끄는. 이건 노티피케이션, 뭐 메시지 리뷰, 프리뷰 이런 건데, 이건 핸드폰에서 어떤 이제 좀 뭐 문제가 왔거나 이럴 때 여기로 또 가져와요. 그래서 그런 노티가 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메시지를 또 바로 미리 보기를 할 건지에 대한 설정. 플래시라이트, 이거 굉장히 쓸데없는 기능인데. 심지어 그래 밝지도 않아. 화장실에서 명확하게 다 보이는 이런 제품들. 후레쉬로서 먼저 노래 제목이 표시가 되는데요. 노래를 틀면 이렇게 편지 봉투 아이콘과 함께 현재 재생되는 곡의 제목이 기어 나오는데요. 왜 저 작은 화면에 쓸데리 없이 편지 봉투는 이렇게나 크고 제목은 쥐꼬리만하게 보여주는지 정말 놀라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쉬운 건 이게 해외 직구라 그런지 영어 노래 제목은 나오지만 한글은 아예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카톡이나 다른 앱의 알림 메시지도 보여주는데요. 역시 한글은 아니고 영어로 온 경우에만 보여집니다. 이 녀석은 또 똑똑하게도 멀티 페어링 기능도 제공을 하는데요. 이렇게 노트북에서 음악을 듣다가 폰으로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되어서 전화를 아주 편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처럼 정신머리 없는 사람에게 아주 유용한 기능인데요. 이어폰을 어디다 뒀나 잊었을 때 내 이어버드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이어폰에서 삑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 소리를 찾아서 기억하면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는 부분 되겠고요. 자, 이게 그냥 수면용 귀마개처럼도 쓸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귓구녕에 살살 껴준 상태에서 수면 시간을 설정하면 그 시간만큼은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요. 총 수면 시간을 설정하면 그 시간 동안에는 블루투스가 꺼지고 소음만 차단해서 고요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수면 시간 종료 시 알림이 울리도록 설정도 할 수가 있고요. 저야 귓방맹이에 꽂고 자는 게 불편해서 안 쓰겠지만 같이 사는 사람이 코를 너무 크게 골아서 지진 날 것 같은 분들은 잘 때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배터리는 디스플레이 때문에 이거 초루가 아닐까 싶었지만 나름 괜찮았는데요. 노이즈 캔슬링을 껐을 때 기준으로 이어폰 10시간, 케이스 30시간에서 총 40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요.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는 이어폰 8시간, 케이스 24시간으로 총 32시간을 버틸 수 있겠습니다. 급속 충전도 지원하는데요. 15분 동안만 충전하면 4시간 플레이 가능합니다. 자, 당연히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요. 발열도 심하진 않았고요. 근데 삼성 정품 초고속 무선 충전기로 충전을 했더니 이 액세서리를 충전하는 부분에서는 충전이 되지는 않았고요. 15W 핸드폰 고속 충전하는 메인에서는 100%까지 다 충전이 무난하게 됐습니다. 음질은 상당히 부드럽고 얇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소니 이어폰과 비교하면 이런 발라드를 들을 때는 보컬의 목소리가 좀 더 얇고 차분한 느낌이고요. 근데 이 문제는 댄스 음악을 들을 때 너무 생동감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매우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디토를 수천 번 들은 것 같은데 저는 완전 다른 버전의 디토를 듣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퀄라이즈 설정을 통해서 어플의 모드별 미세 조정까지 할 수 있고요. 개인 설정까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은 취향에 따라 만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루투스는 전력 소모가 더 적고 더 선명한 음질을 들려주면서 덜 끊긴다고 알려진 블루투스 최신 모델이죠. 블루투스 5.3을 지원합니다. 스템형, 즉 콩나물 형태이다 보니 더 입에 가까이 마이크가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좋은 통화 품질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국내 최초 JBL 투어 프로2 통화 품질 테스트입니다. 지금은 조용한 실내에서 JBL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상대방이 통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도 한쪽에 3개씩 총 6개의 마이크가 달려 있어서 실제로 통화를 해보면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상당한 품질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도 괜찮은데요. 커널형이다 보니 밀폐가 잘 돼서 일단은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있고요. 어댑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켜면 상황에 맞게 노이즈 캔슬링 레벨을 자동으로 조절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플에서 노이즈 캔슬링 단계를 수동으로 조절해서 딱 고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걸을 때 중요한 바람 소리 차단도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이러면 좀 들어오긴 하는데 걷는 수준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통화 중에는 이 노이즈 캔슬링이 아예 작동을 안 한다는 거. 핸드폰에서 이렇게 아예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은 아무래도 마이크를 통해 주변 소리를 듣게 해주다 보니까 좀 인공적인 음이 섞여 있긴 하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 수준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토크스루 기능은 음악을 줄이고 주변 소리 듣기를 최대화해서 이어폰을 벗지 않고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왼쪽 이어폰을 2번 탭해서 켜고 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2번 탭 인식을 잘 못합니다. 어쩔 때는 톡스루가 켜졌다가 어쩔 때는 주변 소리 듣기가 켜지고 노이즈 캔슬링이 켜져가 아주 난리법되기가 납니다. 기존 제가 쓰던 링크버즈 S가 워낙에 가볍고 착용감이 좋은 모델이라 그런지
그것과 비교하자면 조금 못한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묵직하고 귀아래를 살짝 누르는 느낌? 아니 뭐 그렇다고 너무 불편해서 막 집어던질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설명서는 해외 직구니까 뭐 당연히 다 영어고요. 하지만 그림을 잘 그려주셔서 알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구글 번역기를 켜면 되니까 사실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 다행히 모바일 앱은 한글을 지원합니다. 음성 가이드도 어플에서 한글로 변경 가능하고요. 자, 무엇보다 빅스비가 되어서 아주 감사했는데요. 대부분의 제품은 아마존 알렉사나 구글 어시스턴트 등만 되었는데 이 빅스비가 되어주시니 감동을 살짝 해줬어요. 자, 여튼 이 빅스비를 통해서 음량도 줄이고 전화도 걸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애플이나 갤럭시처럼 아직 대중화된 모델은 아니어서 액세서리가 다양하진 않은데요. 그래도 찾아보니 실리콘 케이스를 팔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케이스가 없으면 이 액정에 흠이 갈까봐 가방에 넣을 때 상당히 신경이 쓰이긴 했습니다. 자, 사실 요거를 처음에 봤을 때는 케이스에 화면이 달린 게 너무 고급지고 궁금해서 샀는데 솔직히 화면에서 조작은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뭐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화면은 전체적인 외관과 함께 한동안은 그냥 뭔가 간지용으로만 쓰일 것 같은 기분이가 들고요. 이것 때문에 괜히 가격도 좀 사악해진 것 같은데 그 가격만큼이나 사람들이 여기 가치를 느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쓰면 쓸수록 오히려 이어폰 기본 기능, 즉 음질, 통화, 노이즈 캔슬링, 배터리 용량 등이 너무 좋아서 이 JBL 이어폰 처음 써본 입장에선 기본 성능은 좀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디스플레이가 없는 다른 JBL 이어폰, 예를 들어 비교적 최신작인 JBL 라이브 프로 2, 가격은 한 10만원 초반대 하는데요. 이런 걸 사는 게 차라리 어떨까 싶은 마음이 가든 채로 이번 리뷰 마치겠습니다.